우리 분이를 언놈한테 팔았다고요? 당신 미쳤수? 혼기 꽉 찬 딸년 시집 보내는 거요. 팔려가는 거지 그게 시집 보내는 겁니까? 빚 청산하고 쌀도 한 선 받았잖소. 그러면 시집 보내는 거지. 15밖에 안 된 어린 것을. 시집 가면 밥은 안 굶을 거 아니오. 내일 바로 분이 데리고 가기로 그놈하고 얘기 다 끝났으니까 더 말할 것 없소. 다음 날 아침 덩치가 큰 산보가 분이네 집에 와서 분이를 데리고 갔다오. 그리하여 분이는 울며 불며 매달리는 어머니를 뒤로 하고 산보를 따라 나섰지. 좀처럼 발이 떨어지지 않는 분이에게 산보가 말했수. 분이 그만 울더라고. 입 하나라도 덜어야 동생들한테 밥 한 숟갈이라도 더 돌아가제. 나아가 생김은 이렇게 두꺼비같이 생겼어도 힘도 좋고 부지런한 사네요. 분이 배고픈 일은 없을 것인께 걱정하지 말고. 산보의 위로에 분이는 그가 참으로 듬직하고 따뜻하게 느껴졌다오. 산보는 부지런하고 힘이 좋아서 논일이고 밭일이고를 척척 해내었고, 분이는 산보에게 시집와서 정말로 밥 굶을 걱정은 안 하고 살게 되었다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분이는 점점 더 야위어가고 눈밑이 퀭한 것이 생기가 없어지기 시작했수. 분이 아직 멀은겨? 빨리 방으로 들어와. 에? 오늘은 진짜로 잠만 자고 싶어요. 언제는 내가 못 자게 였랴? 산보가 워낙 혈기왕성하고 힘이 좋다 보니 단 하루도 분이를 가만두는 법이 없었다오. 분이에겐 바위덩이가 몸을 짓이기는 것 같은 고통이었지. 허리와 엉치가 뻐개지는 듯 쪼개지는 듯 갈기갈기 찢기는 것 같이 욱신거리고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다오. 밤새 시달리다가 새벽녘이 되어 겨우 눈을 붙이려고 하면 시어머니의 앙칼진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뭐하고 아직 자빠졌디야? 언능 안 나오냐? 할 일이 천진디. 시어미 보고 일하라고 안 나오는겨? 예, 나가요, 어머니. 밥 걱정 안 하고 사는 걸 고맙게 여기야지. 어디서 게으름을 피운랴? 쇠죽 쓰고 물 길어다 밥 안 치고 절구질하고 물방아 찍고 빨래 밭일까지 쉴 새 없이 일을 해도 일이 끝이 없었다오. 아이고, 새댁 어디 아픈 거요? 안색이 안 좋은디. 밤마다 두꺼비같이 생긴 바위가 짓이기는데 이러다 진짜 죽겠어요. 하루 종일 허리도 못 펴고 일만 하다가 좀 잠들만 하면 못 살게 구는데 시집 와서 제대로 잠을 잔 적이 없어요. 거기서 산보가 힘이 뻗칠 텐데 가만둘라고? 무슨 수를 내야지 저러다 병나겠구먼. 내가 어디서 들은 얘긴데 생고사리 율무가 남정네들 정력을 떨어뜨린다고 하더먼. 그래요? 당장 구해다가 반찬으로 내야 되겠네요. 동네 아주머니가 일러준 음식들이 진짜로 정력을 떨어뜨리는진 확실치 않았으나 분이는 어떻게든 밤마다 당하는 고통을 덜고 싶었다오. 이게 뭐요? 또 생고사리요? 생고사리를 왜 맨날 이렇게 많이 한디야? 임자 혹시 생고사리를 좋아하는구먼? 짭조름하게 아주 맛나네. 그렇지요. 우리 색시는 고운 데다 나물까지 잘 무치고 어째 이렇게 이쁜 짓만 한디야? 내가 우리 분이 주려고 장에 가서 꽃신을 사왔구먼. 어머, 이렇게 고운 신이 참말로 내 거예요? 아까워서 어떻게 신는데?
꽃신을 받는 것까진 좋았으나 삼보는 그날 밤에 분이를 더욱 가만두지 않았던 게야. 삼보는 분이가 자기를 밀쳐내는 것이 어린 계집이 앙탈 부리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혹은 분이도 좋으면서 부끄러워 그러는 것이라 생각하기도 했다오. 무지하고 눈치 없는 삼보는 여인의 성교통을 알 리가 없었던 게지. 쇠막대기 같은 것이 오장육부 한편으로 치우치면서 가슴까지 치받쳐 올라 콱콱 뻗지를 때 분이는 입을 딱딱 벌리며 몸을 위로 추스렀다오. 분이가 시집와서 몇 달 동안을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삼보에게 시달리는 통에 온몸이 안 아픈 곳이 없었고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으니 정신이 몽롱했다오. 어느 날 어두운 밤이 되자 분이는 초조해졌다오. 아이고, 엉치뼈가 뻐개지는 것 같아. 오늘은 저 왼수 같은 방에 절대 안 들어갈 거야. 두꺼비 바위 같은 인간을 피해야 돼. 안 그럼 내가 죽게 생겼어. 오죽이나 방에 들어가기 싫었으면 헛간으로 숨어 들어가서 벼섬에 기대어 잠이 들었다오. 분이 어디 있는겨? 부뚜막에도 없고 어디 간겨? 분이! 분이! 두꺼비 같은 놈이 누나를 부라리면서 사방팔방 찾다가 마침내 분이를 발견하고는 억센팔로 어렵지 않게 분이를 안하다가 또 그 왼수 같은 방에 갖다 놓은 게지. 그리고 또 분이를 못살게 굴었던 게야. 다음 날이 되어 분이가 정신을 차리면서 생각해 보았다오. 여기가 어디야? 몹쓸 노릇을 면하려고 저녁 설거지를 마치던 마트에 아무도 몰래 헛간으로 숨었고 벼섬을 의지 삼아서 두 다리를 쭉 뻗칠 사이도 없이 그만 고달픈 잠이 떨어졌던 것 같은데. 그런데 왜 또 이 왼수 같은 방에 있는 거냔 말이야. 맞아. 어제 그 두꺼비 같은 놈이 나를 또 덮쳤던 게야. 여태 자는겨? 어서 쇠죽 끓여야지. 쇠죽 끓이고 남은 밭에 일꾼들 밥 갖다 줘야 쓰는데 시방가정 자는겨? 바스라질 듯 아픈 몸으로 구기며 밥을 잔뜩 담은 바구니를 머리에 이고 밭으로 가는데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리는 거라. 눈이 핑핑 돌아가는 것 같고 어질어질하였지.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는 듯 하더니 으쓱으쓱 한기가 들고 그러더니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고 분이는 급기야 쓰러져 버렸다오. 분이가 한참 만에야 깨어났건만 정신이 다 돌아오지는 않았던 모양이오. 점심을 이고 밭으로 가는 길까지는 기억을 하는가 싶더니 자기가 있는 곳이 길바닥인지 헛간인지 한참을 생각하고 있다가 여기가 길이야, 헛간이야? 아이고, 뭐니, 또 원수 같은 방이잖아? 또 그 두꺼비 바위 같은 놈이 덮칠지도 모르는 일인데 빨리 나가야 돼. 분이는 마치 귀신에 홀린 사람 모양으로 두려움과 무서움에 허둥거리면서 마당으로 뛰쳐나갔다오. 왜 더 자빠져 있지 벌써 나온디야? 싫어요. 방에 있기 싫어요, 어머니. 이래 시어머니가 지 생각해서 얘기하는데 싫어요? 방정 맞은 년 같으니라고 어쩌자고 그릇을 다 부수고 아실랑아실랑 나오는 거냔 말이오? 염치 없는 년. 시어머니가 속에서 치받치는 미움을 걷잡지 못하고 며느리에게로 달려들었다오. 그러더니 갖은 욕설을 섞어가면서 몽둥이로 머리, 등, 다리 할 것 없이 함부로 두들기기 시작했다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분이는 맞아도 아픈 줄을 모르는 거였소. 으스러지듯이 찌뿌드드한 몸에 툭툭하고 때려지는 매가 도리어 괴상한 쾌감을 주었던 모양이지. 원래 이 년이 아주 악질 센 년이라니까. 화가 뻗친 시어머니는 몽둥이로 한참이나 분이를 때리다가 스스로 지치고 말았지.
그때 분이의 얼굴을 본 시어머니는 소름이 끼쳤다오. 글쎄 분이가 미친 여자처럼 입꼬리를 희죽거리고 있는 게 아니오. 어쩌면 맞아도 울지도 않고 요렇게 요상스럽게 있는겨? 이년아, 부엌에 가서 얼른 저녁밥 안 차릴 거요? 분이가 부엌에 들어가서 밥을 앉혀놓고 가만히 생각을 하니 제 신세가 어떻게나 불쌍하고 가엾은지 몰랐다오. 아비의 빚 때문에 어린 나이에 팔려오다시피 하여 시집을 온 일이며 밤마다 당하는 지긋지긋한 고통에 더구나 시어머니의 구박은 날로 심해지니 한스럽고 슬퍼서 눈물이 그치질 않았던 거지. 그때 산보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소. 분이는 삽작을 들어서는 산보를 보자마자 간이 오그라붙는 듯 하였다오. 멈추지 않던 눈물은 간데 없고 다시금 이 지긋지긋한 밤 피할 궁리에 어린 머리를 짜기 시작했지. 이게 다 그놈의 왼수 같은 방 때문이야. 그 방만 아니면 두꺼비 바위에 짓눌리진 않을 거 아니야? 분이는 그 원수 같은 방을 없애버릴 도리가 없을까 궁리를 하게 되었소. 그렇게 하면 될 일을 왜 여태 몰랐지? 아궁이에 땔감을 넣고 있던 분이는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웃기 시작했다오. 그날 밤 그 집에는 난데없는 불이 건너방에서부터 일어났는데 바람까지 불어오니 삽시간에 온 지붕에 불이 번지며 타오를지 마당에 서 있는 분이는 근래 없이 환한 얼굴로 기뻐 못 견디겠다는 듯이 발작이며 뛰어다녔다오.